내란 특검이 김건희 계엄 관여 의혹 수사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제목으로 떴어요. 기사 제목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소식이었는데 계엄 관여 의혹 이렇게 딱. 네. 자, 일단 그 소식부터 가봅시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대검 등 압수수색을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휴대전화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영장 집행했다고 하니까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가가지고 다 홀라당 뒤집어놨나? 이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협조 요청이거든요. 네. 자, 생각해 봅시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가 보낸 문자에서 범죄 혐의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문자 내역은 김건희 특검이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은 특검끼리 그 자료 좀 공유합시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같은 목적의 특검 아니냐? 네. 수사기관끼리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사기관이 검사도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김 검사 그거 자료 있다며 있습니다 검사님. 자료 좀 퀵으로 보내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쓰고 보낼게 다시. 그럴 수가 없어요. 형사소송법상 강제 수사는 영장주의에 기초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영장주의. 영장주의가 뭐냐면은 형사수사라는 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잖아요. 나 지금 수사받을 수 없어. 나 지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돼. 혹은 나 지금 건강이 안 좋아. 나 네. 수사받을 수 없어. 또는 나 기분이 꿀꿀하단 말이야. 나중에 와. 그럴 수 없잖아요. 네. 형사수사는 강제수사예요.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본권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영장의 근거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장주의라는 게. 네. 내란 특검이 한 수사하고 김건희 특검이 한 수사가 별개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자료가 내란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 이걸 법원에 소명해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야지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 자,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영장, 특검끼리 영장 그런 얘기예요. 협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김건희 씨 내란 관여라고 분명히 기사가 처음에 떴는데 구체적인 후속 보도는 없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을 특검이 발견했다는 첫 보도 이후 아직은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그 후속 보도는 없고 다만 김건희 씨가 자기 검찰 수사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지금 후속 보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김건희 씨가 작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5월이라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총선에서 민주주의 헌정사상 가장 큰 승리 190여 석을 야당이 했단 말이죠. 네. 당시. 그러자마자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전단팀을 꾸리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게 언제죠? 지난해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총선이 며칠이었어요, 지난해?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에요. 그때 이거 디올백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상 하고 이현석 총장의 지시를 뭐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이거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은 번지를 하죠, 언제나.
증거와 법리, 신속, 엄정. 그런데 저 말을 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준비하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담당 차장검사를 날려버리죠. 예. 지휘부를 교체. 마치 무슨 정상적인 교체처럼 교체로 날려버린 거야 그냥. 자, 저렇게 날려버리자 이원석 총장이 그 다음에 출근하면서 그 인사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걸 항의라고 한 거예요. 저게 전부예요. 항의랍시고 내놓은 게 6초인가 7초간 침묵이 전부였고, 그러니까 대통령 수사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날렸는데 단 한 명의 검사장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입도 뻥긋 안 했어요. 대장동 항고로 막 검사장들 난리 쳤잖아요. 네. 저 때야말로 대통령 부인 수사 막으려고 한 건데 입도 뻥긋 안 했다. 그리고 저 7초 침묵 저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지검장이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크게 보도됐었죠. 저 출근 하루 전날, 네. 아까 그 문자 보낸 거 하루 전날, 바로 전날 내 수사 어떻게 되냐, 이재명 문재인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김혜경 김종수 이야기는 이재명 나는 수사하지 말고 이재명 문재인 부인을 해. 왜 그만두고 있어. 이런 문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것입니다. 특검이 이 문자 관련해서 김건희 씨한테 어떤 혐의 적용 중입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자기 수사를 막을 목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지위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실제로 김건희 띠올백 그리고 도이치 수사 네. 다 무혐의 처분됐잖아요. 그 이후로 새로운 검사들이 와서 다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또 김혜경 김종숙 두 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죠. 예. 김건희 씨가 원하는 대로 사실상 지시한 대로 된 거라고 봐야죠. 예.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문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기 전날 저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럼 저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김건희 씨가 뭘 했느냐. 저 때 총선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김건희 씨가 모습을 감췄어요. 몇 달 동안. 네. 그 문자를 보낸 다음날 짠 나타납니다. 저렇게 짠 나타나요. 우리는 몰랐는데 내 수사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되고 그 다음날 저렇게 짠. 저게 그 문자 한 바로 다음날이에요. 캄보디아 정상 만난 건데 신났지. 다시 네. 내 거는 끝났다는 거야. 다시 나와도 된다는 거야. 대통령이었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그냥. 근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란 관여인데 그동안 제가 100만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내란은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거라고 100만 번쯤 주장해 왔는데 그런 정황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뉴스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죠? 네.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관련된 전화기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요차 그래서 줬는데 계엄 동기 부분이에요. 계엄 동기 부분 아직은 왜 계엄을 했을까 이 부분에서 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예. 김건희가 자기 자기 수사 무마. 무마하고 그리고 각종 예. 사법 리스크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왔기 이거는 때문에 이제 뭐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간접 영향일 수는 있지만 네. 직접 영향이라고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자 동기예요. 여기에서 몇 발자국 더 가서 김건희가 그렇지.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폰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는데 그 폰은
관저에서 막판까지, 사용하던 관저에서 최근에. 막판까지 썼는 그러니까 계엄 때 쓰던 그 전화기인데 그 전화기를 그동안 열지 못했어요. 대검에서도 아 비번을 못 열었다. 락이 걸려 있어서 못 열었어요. 못 열었는데 그걸 열었다는 건가? 아니요. 이제 그걸로 가져간 거죠. 열어보겠다고? 열어보겠다고. 내란 특검에서. 네. 이걸 근데 열렸- 지금 내란행위 직간접 관여 정황 포착 이건 기자들이 생상으로 쓴 게 아니라 특검 쪽에서 이 정도 워딩을 했다는 거거든. 그럼 특검이 제가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 얘기하고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계엄에서 김건희가 얼마나 중요했고 뭘 했는지 이게 우리도 몇 번씩 여기에서 아니 얘기했어요. 모두가 다 얘기했는데 내 네. 말은 특검이 그걸 정황을 포착했느냐 이거지. 포착했으니까 이 했으니까 말을 이 정도 어딩이 나왔지. 그렇지. 이 말은 기자가 상상으로 쓸 수는 없고 뭡니까? 근데 왜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워딩이 안 나오다가 내란 특검이 압색을 하니까 갑자기 그 워딩이 나오냐? 내란 특검이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나오나? 이 문장은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인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는 진짜 뭔가 가지고 있어서 내란 특검에서 뭔가 보여주고 시동을 거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하나의 입장이고, 그거구나. 하나는 우리 주진우 기자가 맨날 주장하는 건데 워낙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하고 빠꼼이다 보니까 이 타임에는 이 정도 움직임을 해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여기서 싹 샥 정리를 한번 해주는 타임으로 다 알고 있으니 예, 자백하라고 예. 던진 미끼일 수도 그렇게 있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페인팅이다. 둘 다일 수도 있겠다. 둘 다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또 잘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그 전화기를 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 전에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 왜 열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노력했어. 특검의 이제 한 팀장을 노력- 조사를 내란 특검에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한 팀장 뭐 많이 거론하신 네. 그 팀장 그 사람을 이제 조사하려고 직접적 대면 면담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김건희 거부했어요. 특검에서 거부하면서 막아서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왜 김건희 막은 정황 특검에서 그리고 왜 지금 막았냐? 통화 기록이 나온 건 2024년 5월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중요한 건 9월 중순부터 명태균 수사가 시작이 됐고 11월 7일 날부터 명태균을 창원지검이 처음 조사했고 8일 9일에 여인영 이 수첩이 작성되거든요. 그 사이쯤에 김건희의 통화 내역 이런 건 아직 내란 특검에서 얘기를 하지 근데 않고 있죠. 그리고 12월 2일 거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네. 명태균 관련해서. 그 아까 근데 검사는 저기 앞에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이 계엄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건 그 아니고 팀장은 박성- 딴 사람이고. 궁금한 것은 휴대폰을 열지 않았는데 내란 행위에 직간접 관여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 그리고 그 그거는 휴대폰 휴대폰과 무관하게 무관한 거예요. 그 휴대폰이 추가적으로 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은 지금 김건희가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란까지 일으켰다. 이건 우리가 상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증거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란 행위에 직간접 관여 정황 포착이라고 워딩을 기자한테 던졌으니까 기자가 이걸 썼지. 그러면 내란 특검은 이 정황을 뭔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게 뭘까? 특히 여기서 궁금한 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뭐냐는 거지. 그렇지. 간접 정황은 뭐 이런 그렇다고 거는 치고. 거의 비하폰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걸 못 여냐? 그 팀장의 뭐 방해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요. 아니잖아. 그건 김건희 별개- 특검도 되게 그러니까 딴 노력했는데 거잖아. 현재 기술로는 못 연다는 거잖아. 열 수 없는데 근데 내란 특검을 열 수가 있다고요? 자 나는 내란 특검이 거기도 뭐가 아니. 있나 싶어서 가져간 것이지. 어, 그거를 근거로 하려는 건 아직 아니고.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직간접 정황. 박성재 확인. 전화에서 김건희께 나온 거잖아요. 그 문자가 네, 나온 네, 거. 문자가 나온 텔레그램. 거죠. 나오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정황이 있었어요. 근데 김건희 전화만 열면 되는데 그래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에는 못 열었으나 이걸 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불러왔어요? 다른 저기 프로그램을 많이 그러니까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준비해서. 전화는 추가적인 것인 것 같고 거기도 뭐가 있나 보자. 이 내란 특검이 직간접 관여한 정황이라고 하는 정황을 어딘가에서 확인한 거.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연락을 해봐요. 빨리 니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냥 불어라. 말해줄 리가 없지.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보낸 텔레그램인데요. 그 박성재 씨가 이제 답한 것이 지금 답을 했느냐 안 답하는 게안 했냐를 나오죠. 답이 아직 안 특검에서 나왔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텔레로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비아폰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화했겠죠. 답변은 이걸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제 상식적으로. 네, 보면. 애초에 비어폰을 하면 될 거를 왜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일 수도 있지 참.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일단 텔레로 남겨놓고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최초 이제 주목해서 보지 않는 부분인데 JTBC에서 방송을 할 때 일부러 이제 말을 축약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 반말입니다. 반말. 김건희가 하는 박성재 말이 씨한테 박성재의 한 이게 반말은. 반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문자가 아니라 취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취지?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건 취지 같아요. 네네네. 저건 아닐 거예요. 저거는 반말로 한 게 아니라 취지를 저렇게 요약한 것 같고 네. 아시는 거 없으세요? 저는 아까 공장님 말씀처럼 압박용 같아요. 이 압박용. 압박용. 내란행위 관여에 정황이 있다라고 흘린 건 압박이고 구체적 증거까지는 못 갔던 거죠. 그러나 정황상 이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 두 가지가 네. 다 다 있다는 있는 것 말씀이시네. 같아요. 예. 뭔가 어디서 확인하는 건 네. 하긴 있는데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김건희한테도 가고 대통령실에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근데 김건희 정확하시는 특검에는 없고 내란 특검에 있는 게 비아폰 아닌가? 지금 그렇죠. 관련 내용이 비아폰이죠. 그렇죠. 그 비아폰 쪽에서 뭐가 나오지 않았을까? 김건희 특검에서 가져간 거는 그냥 개인 폰이었잖아요. 개인 폰이죠. 그때 집 압수수색하면서 가져간 거였으니까. 김건희 중심으로 수사하는 건데 내란 특검은 비아폰부터 털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얘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엄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즈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발작을 해가지고 이때 할 수밖에 없는 딱 그 포인트가 있다. 건진이 날짜 좋다니까. 건진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날짜를 내가 보기엔 모든 건진 아니었던 무속을 통하지 않고 이걸 했겠냐고. 사람 하나 뽑는데도 무속을 자, 통했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못 봤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무속에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봤어. 직원이에요. 내 직원이야. 이 사람을 계속 써도 됩니까? 하면서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직원 둘을 보냅니다. 보내보고 사주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 사람 괜찮습니까? 그 얘기는 내일 할게. 직원 한 명 뽑는데도 무속을 통과했는데 네. 지금 날짜를 계엄의 날짜를 자기가 중요한 사안이 날짜를 정하는데 무속을 안 통과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내란 특검팀 이슈인데요. 이 김건희 씨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이 김건희 특검팀을 압수수색했다. 이 소식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성재 전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이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 포착했다라는 건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보고 내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이다라는 건데 이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김건희 특검 혹시 이거지 않냐 이걸 네. 보면서 하는 건데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에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일단 여사를 김건희 씨를 조사하려고 한다 할 때 이원석 총장이 밀어붙이고 있다. 네. 이런 찌라시를 보낸 게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에게 좀 웃긴 거죠. 그냥 밑에 행정관들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텔레로 지라시를 보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 원래 5월에 송경호 당시 이제 디올백 관련돼서 일단 조사를 일단 받아야 된다고 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부산으로 좌천, 네. 1차장, 4차장 좌천,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이 인사대가 한 게 아니야 이런 다음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에게 이원석이 지금 맞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라시 그런 걸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계엄의 하나의 이유인지 살피려고 그런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업무 협조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왜 뭐 개인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건가? 근데 저도 업무 협조로 되는 줄 알았더니 네. 그거 안 되니까 그냥 개인 정보가 거의- 있으면은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압수수색을 확보해야 통해서 되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압수수색 틀을 통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땐 김건희 씨는 진짜 틀림없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내가 봤을 땐. 그 당시에 아니 하는 짓을 보면은 진짜 간이 배 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해요. 국정원장에도 연락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연락하고 교육부 차관한테도 연락하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좀 많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면접도 봤을 거야. 그건 뭐 기본이죠. 면접은. 대통령실 면접, 아 장관 면접을. 장관 면접. 제가 아. 사실 지난해 시사인 공개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장관도 뽑는다. 후보 뽑는다. 그 자리가 사실 법무부 장관 자리예요.
이제는 말할 수 이제는 있다. 말할 수 있다. 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말한다고 그렇고 그럼 제가 대상자가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때 모 검찰 고위 간부였는데 법무부 장관 누구 아냐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한 분에게 김건희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전화해서 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아줄 수 없냐.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 나 일단 생각도 없고 근데 이걸 왜 여사가 전화하냐 나한테. 민정수석실에서 와야지. 아, 그렇죠. 그 얘기를 주변에 했다라는 거예요. 아. 아유 아시잖아요. 지금 윤통원 술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전화했어요. 뭐 다 알잖아요. V제로 온 거 뭐 몰랐어요? 뭐 그거 새삼스럽게 이렇게 아니 얘기해요. 그래도 여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법무부 장관 자리 맡아달라. 이 지금 가당키는 한 왜 얘기입니까? 못해? 왜? 내가 다른 것도 했는데. 아, 그럴까? 뭐 내가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만 연락한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전에 다 여러 가지 했어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 보여요? 예? 싸웠어요? 아니요. 아무튼 이상한 저는 사람이네. 생각 없습니다. 해. 안 해요. 안 한다고? 예. 구속. 네. 두 그분 분의 괜찮아요? 오늘 네, 케미가 그분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좋으시네요. 네. 근데 그분은 살았죠. 어. 사실은 권력 노린다고 했으면 물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사 면접 보고 갔는지는 몰라요. 네. 그건 모르는 일인데 그 전에 그런 설들이 있다. 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옆 사람에게 한 걸 제가 옆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그 그래서 제가 작년 시사인 공개 방송에서 장관 자리도 면접을 보더라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작년 있습니다. 저희 그 12월에 했던 예. 네, 그 겸 이후의 방송. 아니요, 계엄 전에 그럼 재작년인가? 아닌데 작년에 한번 네, 공개 방송할 때 두 번 했었죠. 예. 제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권 말기에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면은 이게 누설되고 그럼 정권이 흔들릴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역시나. 스스로 무너졌죠. 맞다. 그때 무너진 것 같아. 송경수 이렇게 좌천시키고 이원석한테 세게 뭐라고 하고. 그렇죠. 그때 이 권력이 무너진 것 같아. 네. 기본과 시스템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건희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입장을 냈는데요. 짧게 좀 간추려서 알려드리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공천 관련 보고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이 없다. 정치적 해석이고 가설적인 서사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 변호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뭐 무슨 백이었죠? 샤넬백. 그거 안 받았다가 했다가 미안하다고 제 부족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받았다고 나중에 실토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메신저로서 신뢰감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믿지 마세요, 그냥. 그 나중에 또 그럴 거예요. 이제 또 증거 밝혀지면은 아, 맞다고 미안하다고 그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고 그럴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건 뭐 애초에 발원지인 김건희 씨가 계속 거짓말하니까 전달자인 변호사들도 닮아가나? 깝깝할 거예요. 닮아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관련해서 또 JTBC 보도도 나왔던 게 그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장문의 텔레그램을 이제 지난해 5월 15일에 보냈는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지랖도 넓어요. 네? 한심해요. 한심하다. 명품 쇼핑 돼야지, 여러 가지 명품도 받아야지, 마포대교도 가야지. 진짜 바빴겠어요, 정말. 내란 특검이 오늘 그 대검을 압수수색 네. 했어요. 예. 예. 물론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식구 감싸기가 안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예. 오늘 내란 특검이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개입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내역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두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와 관련된 수사를 착수한 부분들이고요.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미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뭐 검찰 출신 한 명도 없는 별도팀 구성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네,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검찰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검사를 배제한 팀. 예. 예.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하고 있고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박성재 수사긴 한데 네. 봐주기 수사를 또 수사하네. 요거는 내란 특검에서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내란의 주요 동기였다는 점을 계속 보고 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박성재 씨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등 검찰 수사팀을 싹 다 갈아버렸죠. 그런 과정에서 또 김건희 씨하고 수사 관련된 소통을 했다. 자료를 주고받았다.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대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고요. 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요. 예. 이거 처음 알았는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안에 우리는 이제 금품 주고받는 것만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예. 청탁금지법 안에 공직자에게 승진 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좀 이따가 변호사님께서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공직자에게 승진 정보 등 인사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네. 예. 그러면 박성재 씨는 이 작년 5월에 그 맥락은 결국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 인사에 개입을 영향력을 했다는 겁니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 5월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전담 수사팀을 꾸리겠다라고 하니까 네. 한 열흘 만에 당시 법무부,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죠. 당시 법무부가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라인을 전부 다 교체해 버렸습니다. 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를 봐주기 위한 수사팀 교체다. 이원석 총장이 그때 7초 침묵 이런 것으로 이제 소리 없는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풍자성으로는 친윤 검사들이 나가고 찐윤 검사들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이때 당시 장관이 김건희 씨를 봐주기 위해서 검찰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 작년 5월 전후로 해서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장관이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도 일부 특검이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던데요? 예.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거는 이미 보도가 나왔던 내용인데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일종의 그 지라시 보냈다라는 건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뭐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수사 막으려고 수사팀 교체한 거 아니냐 이런 지라시를 김건희 씨가 이제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게 있고 이제 아직 구체적 내용은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 5월 15일 이것도 그 문제의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직후입니다. 한 이틀 뒤인가 그래요. 요때는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겁니다. 예.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그런 텔레그램을 또 박성재 장관에게 김건희 씨가 보낸 것도 특검이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JTBC가 예고 기사를 저렇게 조금 전에 썼는데요. 네.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그러니까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한테 작년 5월에 네. 작년 5월 보낸 거예요. 예. 김혜경 여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이고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수사 왜 안? 수사 왜 안 해? 내 수사는 어떻게 돼? 한마디로 내 수사는 하지 말고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좀 빡세게 해라. 그렇죠. 예. 와 이거 어떻게 줘? 정말 진짜 이 국정농단도 이런 농단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검에서는 정말. 이런 메시지를 받은 박성재 장관이 예. 김건희 씨 또는 뭐 언급된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 관련 수사 내용을 김건희 씨에게 흘렸을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건희 수사 본인 수사는 물론이고 아니 김혜경, 김정숙은 잠깐 차치하더라도 김건희 수사는 김건희의 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담고 있는 맥락대로 갔네요. 네. 네, 박성재가 이행을 착착 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저 이후에 7월달에 김건희 씨는 검찰의 특혜성 방문 조사 네. 끝에 10월에 무혐의 처분됐고요. 이게 이제 휴대전화 반납하고 예. 그 조사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런 텔레그램이 오간 게 작년 5월인데 작년 5월 전후로 해서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수사 본격화됐고요. 그렇죠. 기소까지 이루어질 뻔했는데 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그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무혐의 처분된 시점이 예. 아마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무혐의 지난 처분된 7월이에요. 게. 예. 저희 제작진이 저에게 줬는데 그 김정숙 여사 그 수사 관련해 그러니까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뭐 옷 산 게 아니냐 이런 네. 부분이죠. 근데 그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지난 네. 7월이니까 한 넉 달 전쯤에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검찰이 보안 수사 지시해가지고 아마 또 논란이 좀 됐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결론이 난 건 상황이고, 아니다. 결론이 지금. 확실히 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작년 4월 이거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 직전이긴 한데 작년 4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이 또 기소를 했는데 맞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위가 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이 그래서 월급을 받았으니까 장인인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다. 그 조금 이따 예, 정리합시다. 그래서 3자 뇌물도 아닌데 그냥 뇌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하기도 했고. 그거 안 그래도 정리하고 김정한 변호사한테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네. 잠시 뒤에 얘기하고 아무튼 지금 너무 퍼져나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김혜경, 김정숙 관련해서는 수사를 실제로 했다. 그렇죠. 예. 예. 실제로 본격화를 했고 김건희 씨는 봐주기 수사가 됐기 때문에 예. 내란 특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이 이 모든 사안을 김건희 씨와 소위 말하는 내통을 하면서
수사를 좌지우지 그리고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지라시 내용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보도 오늘 보도 말고요. 이전에 기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지라시를 이른바 토스했다는 거잖아요. 네. 곽선 씨가 잠깐 읽어봐 주시면 그 지라시 내용은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라는 저때 지라시를 보낸 거고 저기 때 이제 이 전 총장은 이원석, 그렇죠. 김 씨는 김건희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거까지는 기존에 보도가 됐어요. 나왔었고. 근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예, 오늘은 김혜경, 김정숙 수사 왜 안 하냐. 와 진짜 근데 이거를 근데 내란 특검이 본다?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기도 하지만 박성재가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자였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뻗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내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네. 이런 부분도 이제 포착이 되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박성재 씨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가담하게 된 데에는 이거 보면 김건희 수사 봐주기랑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 요것이 이제 특검의 시각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장이 2번이나 기각돼서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박성재 전 장관이 답을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예, 바로 그냥 대화가 거기서 끊기고 바로 전화를 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 밑에 뭐가 나왔는지가 결국 또 밝혀지긴 하겠지만 네. 영부인이 저 정도 이야기를 했을 때 장관 입장에서는 저걸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예, 분명히 뭔가 관련된 그 아까 청탁금지법 위반 말씀하신 그런 법 위반 사실들이 분명 사실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 보죠. 왜냐면 그렇죠. 박성재가 이제 인사권자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인사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예. 대통령한테 영향을 바로 직접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바로 그런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청탁금지법을 이 사안에 적용한다 그러면 네네. 김건희 씨가 장관에게 부탁해서 네. 자기 수사 관련된 검찰 인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한 거 그렇게 될 수가 적용이 있겠죠.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예. 경향신문 단독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단독 기사가요. 그 특검이요. 이번에는 박성재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내용인데 지난해 10월에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서 이건 뭐 다 특정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모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뭐 공공형사과장이라 다 해놓고 예. 당시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명태균 씨 관련한 사건을 박성재 전 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성재 휴대전화를 분석해봤더니 실시간으로 다 보고받았더라. 창원지검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것도 예.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일환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연장선이네요. 예, 이것도 김건희에게 줬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시간 보고를 받아서 보고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예. 예,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도대체? 근데 이런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할 말이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은 실시간으로 저렇게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밑에서 올라와서 그냥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 보면은 할 말이 없죠 국민의힘은. 동급 비교가 안 되죠. 김건희 특검을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다. 이 차차 밝혀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뉴스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유는 휴대폰 내역같이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집행한 거.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 전화를 가져오려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그 형식적인 절차? 예. 네,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김건희 특검 내에 어떤 검사가 있어요. 꼬롬한 사람 예. 이게 있다고 들으니까 그러면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들려가지고요. 자료 확보가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전화. 이 내용은 박성재 압수수색하다가 박성재 폰에서 보니까 텔레그램도 있고. 네, 뭐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5월에 야 명태균 수사 어떻게 되냐, 그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챙기는 윤석열의 문자 그리고 김건희의 문자가 그러니까요. 직접 왜 네. 내 수사는 이렇게 되고 어허. 왜 다른 사람 수사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뭐 그리고 네. 그 당시 또 명품백 사건이 있었어요. 그 김건희 명품백 사건. 네. 그런데 명품백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수사진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정기 인사 시점도 아닌데 그때 지휘 라인을 모두 갈아치우는 일이 발생하죠. 예.
그런데 그 내용에 지금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 청탁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계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여기예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첫걸음인데 김건희와 박성재 문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혜경, 김정숙 수사 왜 안 하냐 이런 얘기했다고요? 지난해 5월 15일입니다. 네.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요. 네. 일단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나 네. 김건희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묻는 질문이 김혜경과 김정숙 이 두 사람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 지휘자야, 지휘권자야. 그렇죠. 김건희는 입맛대로 사실상 지휘를 한 거죠. 이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네. 박 전 장관이 김건희를 수사했던 검찰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사를 진행했는지를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명품 가방 수사 를 위해서 전담팀을 한번 구성해라라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었는데 예. 1호부터 12일 뒤에 법무부가 정기 인사도 아닌 시점에 갑자기 수사 라인 다 바꿔요. 수사 라인을 싹 다 바꿔. 그 전에도 윤핵관들이었어요. 윤 라인의 검사였는데 김건희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뭐가 나왔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 다 바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검팀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이제 뭐 갇히다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구성했다라고. 그렇죠. 계엄의 동기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12월 3일 계엄 전날 12월 2일 날이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금폰을 검찰에 못 주겠다. 검찰이 편파 수사하고 있다. 수사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국민한테 언론한테 차라리 민주당한테 주겠다. 이 얘기가 12월 2일입니다. 네. 2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계엄의 동기였나 이 부분을 지금 내란 의심하고 특검에서 있죠.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1팀 김건희 특검의 1팀장은 아시다시피 한문혁 검사. 네. 한문혁 검사는 이종호와 술을 먹으면서도 그 수사를 계속했던 네. 거예요. 아니 이준수도 봐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을 흔든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팀에서 연판장 돌리고 그 팀에서 수사하던 내용이 나와서 민중기 특검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자, 이 팀장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검에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지휘부로 교체하고 뭐 하고 보고할 때 박성재가 보고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관여하고 깊숙이 관여한 사람으로 보고 조사하러 갔어요. 일단 참고인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인데 조사하러 갔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이게 막았습니다. 수사를. 자, 김건희 특검에서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수사 상황 봐가지고요. 그 사람과 그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실명으로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요 내일 모레쯤 기사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좀 지켜보고. 그래도 옛날보단 빨라진 것 같아요. 하루 예전에는 만에. 2주 있다 나왔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데 아무튼 김건희가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이 내용까지 좀 밝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최상병. 이거 있잖아요. 박성재가 명태균 사건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단독으로 뜬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건희가 그러니까 내 수사 어떻게 돼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네네. 김건희가 보면요. 이게 상황이에요. 지휘자였어요. 보고받은 사람이었어.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이제 통해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지난해 10월에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서 네. 당시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박 전 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고받았다면 박성재는 어떻게 했을까 추측이 되는 거죠. 그 진행 상황을 김건희한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실무자에게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 김건희 전화기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선 별 성과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김건희 폰이 뽕폰인가요? 네. 폰인가요? 자 아직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좀 하게 좀 놔두자고요. 일단 박성재 폰에서는 뭔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화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박성재 네. 텔레그램에서 나왔는데 박성재 김건희가 이렇게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했냐? 김창진 차장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했냐? 그 필요성 보고했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안 되고 뭐 왜 진척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한 그 김건희와 박성재의 텔레그램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계엄의 동기를 지금 수사하는 겁니다. 아직은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동기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긴 하죠. 네. 사람들이 예상은 했던 바이긴 하지만 예. 이게 지금 실체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요. 네.